6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m 그리고 2m인 물체 AB가 실로 연결되어 경사각이 다른 세타1과 세타2로 이렇게 다른 빗면에 놓여 정지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정지했었는데 잡고 있던 A를 가만히 놓았더니 얘는 이제 그 이후부터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죠. 놓았더니 A하고 B의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까지 문제 또 조건 알려주고 있습니다.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E0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2분의 1 E0다. 물론 둘 다 증가하죠. 속도도 등가속도 운동할 거니까. 이때 각은 세타2가 더 크다. 그러면 A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A와 B의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까지 이렇게 이후에 또 옳은 내용을 다 싸잡아 골라내 보겠습니다. 그럼 보기 기억부터 한번 봐보죠.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요 R자 힘, 요 R자 힘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나 장력이나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한 거죠. 요 힘은 뭐가 됩니까? M 곱하기 A가 되죠. F는 MA. 워낙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공식입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AB의 가속도는 어떨까? 가속도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실로 연결되어 있고 매 순간 속도가 공유됩니다. A가 정지했으면 B도 정지해 있고 A의 속도가 V인 순간 B의 속도도 V예요. 이 실이 늘어나거나 수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의 질량도 무시한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럼 가속도는 같아. 그 말은 R자 M은 뭐에 비례합니까? 바로 이 질량에 비례합니다. 즉 물체 A의 질량은 M이고 물체 B의 질량은 2M이니까 R자 힘의 크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FA는 FB 이렇게도 쓸 수 있겠습니다. FB가 2배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 니은 보겠습니다.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운동 에너지 증가량, 운동 에너지는 공식이 2분의 1 m V의 제곱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말했죠. 이 V 매 순간 공유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역시 뭐에 관련됐어요? 질량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B가 질량이 2배니까 A보다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2배 더 큰 거죠. 또 증가량도 보면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나중 운동 에너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굳이 이렇게 기울여 쓰자면 B의 운동 에너지는 A의 운동 에너지의 2배다. 이렇게도 쓸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보기 니은도 맞죠? 그럼 마지막 보기 디귿. 그렇다면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어떻게 되냐? 이거 이야기할 때 아까 조금 전에 문제에서 했던 걸 다시 한번 써먹어보자면 A하고 B, A의 포텐셜 에너지하고 A의 운동 에너지, B의 포텐셜과 운동 에너지 요 다 더한 건 반드시 일정해요. 작용하는 힘이 지금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장력 있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AB를 전체로 생각하면 장력은 내력이 돼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직 항력도 존재하는데요. 이 수직 항력은 물체 운동 방향의 수직이기 때문에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보면 아까 문제에서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E0라 그랬죠. 바로 E0만큼 증가한다 그랬어요. 운동 에너지는 얼마만큼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바로 2분의 1 E0만큼 증가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B의 운동 에너지도 계산할 수 있어. 아까 B의 운동 에너지는 A의 증가량보다 몇 배 더 크다 그랬으니까 2배 더 크다 그랬으니까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2분의 1이니까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E0가 되죠. 질량이 2배니까요. 그러면 지금 다 증가했어요. 3개 다. 그러면 B의 포텐셜 에너지는 반드시 감소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당연히 또 감소하는 것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사실 그림으로. 근데 그 감소하는 양도 알 수 있어요. 바로 전체 합한 게 일정하다는 건 바로 변화되는 양도 다 같아야 된다는 거거든. 즉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B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은 항상 0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역학적 에너지 합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2분의 5 E0가 돼야 되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보기 디귿도 맞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그림가와 같이 여기 보면 이제 단열 있고 이제 금속판 있어요. 금속판이라는 건 왜 이렇게 적어두냐면 열의 이동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 전달이 잘 되는 고정됐다라는 건 부피 변화가 없다는 거죠. 금속판에 의해 분리된 실린더에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 AB가 열 평형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그림과는 온도 같고, 그 다음에 모율수, 기체 분자수도 같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온도 같고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AB의 부피 압력도 같아 되었어요. 부피도 V로 같고 압력 P도 같다. 지금 사실상 모든 물리량이 다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체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그림나는 그림가에서 피스톤 이 A 위에 모래를 조금씩 부었더니, 왜 부었는지 이해가 되죠. 문제를 위해서. 모래를 조금씩 부었더니 A의 부피가 점점 감소해서 피스톤이 결국 정지한 모습을 그림나에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 가에서 나 과정에서 열은 A에서 B로 전달된다. 한번 A를 한번 봐보죠. A를 주인공으로 보면 Q는 델타 U 더하기 W예요. 근데 보면 A는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피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부피가 줄어드니까 W가 음수가 됩니다. 근데 이 A는 외부로부터 열 출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A의 Q는 뭐라 볼 수 있을까? 0이라 볼 수 있죠. 즉 내부 에너지는 반드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즉 A의 온도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니까? 바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은 맞는 문장이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보기 두 번째 니은 한번 봐보죠. 그럼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내부 에너지는 기체의 분자수와 온도와 관련된다 그랬는데, 지금 문제에서 분자수는 같다 그랬으니까 이 온도만 서로 비교해보면 되죠. 근데 니은 같은 경우 금속판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열이 이동해요. 언제까지 이동합니까? 바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열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열 평형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도 같죠. 즉 보기 니은 내부 에너지 A의 내부 에너지와 B의 내부 에너지는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니은도 맞습니다. 마지막 보기 디귿을 보면 여기 B의 압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B의 압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서로 어떤지를 보면 그 B의 입장에서 Q는 델타 U 더하기 W를 보든지, 또는 PV는 nRT를 보든지, 뭐 사실 뭘 봐도 상관없어요. Q 같은 경우는 왼쪽 첫 번째 열역학 제1법칙을 보자면 열 에너지를 흡수했죠. 흡수하면 플러스라 그랬습니다. 근데 부피 변화는 없어요. 0이에요. 그럼 내부 에너지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는 건 바로 이 온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근데 온도가 증가하는데 부피 변화는 없어요. 그럼 압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에서 나로 갈 때 압력이 증가한다. 즉 가에서가 나에서와 같다 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8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조금 길죠? 별거 아니에요. 연직 단면에 그림과 같은 모양의 곡면이 있습니다. 곡면 ABC는 원점 O를 중심으로 한 반지름이 A인 원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높이는 요 A가 됩니다. 이 B가 기준면이라는 거죠. B점은 수평면과 같은 위치에 있으며 AOB는 90도고요. 그 다음에 BOC는 60도입니다. 뭐 특수각이니까 우리가 사실 삼각함수 값도 다 알고 있죠. 점 A에서 질량 M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 즉 처음에 속력이 0이다 했더니 공은 작은 공은 곡면에 따라 이렇게 운동하다가, 여기서 작은 공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문제에서는 없지만 이게 공의 크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운동하다가 C면에서 곡면을 떠나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해서 최고 높이, 물론 처음엔 높이는 여기지만 뭐 여튼 C로부터 떨어진 이후에는 최고 높이 D를 도달하고 여기 이 점에 떨어지게 된다. 그럼 중력과 속도를 G라고 곡면에서의 마찰을 무시할 때 여기 1, 2,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죠. 1번 문제 C점에서 곡면을 떠날 때 이때의 속력 V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것도 혹시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 있나 모르겠네요. 있으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상태 여기서 이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역학적 에너지는 mga, 높이가 지금 A니까요. 이게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고, 그다음 요 C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두 다 있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 그리고 더하기 이 높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이 높이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요 반지름이 원의 반지름이 요 a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60도예요. 요 값이 뭐가 되겠어요? 바로 a 코사인 60도가 되죠. 바로 이 값이 2분의 a가 된다는 겁니다. 또는 지금 당장 공부하기 위해서 a 코사인 세타라고 한번 남겨볼게요. 뭐 세타가 꼭 60도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세타로 주어졌다고 하면 a 코사인 세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mg에다가 높이가 이제 높이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 높이는 요 높이죠. 요 높이인데 지금 전체가 a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바로 빼줘야 되죠. 지금 잠깐 제가 좀 미스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여튼 일단 적어 보겠습니다. 이 높이를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a에다가 a 코사인 세타를 빼주면 됩니다. 맞습니까?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 매 순간 보존이 되죠. 그래서 요 순간 C에서의 지금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때 이 높이는 본래 높이 A에서 이제 요 차이를 빼준 거죠. 지금 제가 식을 조금 잘못 세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미안합니다. 이게 조금 미스가 좀 있었는데 영상 끊지 않고 제가 편집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높이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멈출 게 아닌데 조금 멈춰지네요. 그렇죠. A에다가 저기 빼는 거 맞죠? 이상하네. A 마이너스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맞죠? 일단 이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높이가 본래 A에서 요걸 빼면 밑에 있는 이게 되니까, 근데 처음에 이 높이는 A가 맞고 요 값은 A의 코사인 세타 맞죠? 이거 세타라고 해도 코사인 세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보면 그대로 해놓고 mga의 마이너스 mg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는 약분이 되고 2분의 1 mv 제곱은 mga 코사인 세타인데 이건 2분의 1이죠. 아까 60도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날리고 하면 V는 루트 GA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맞습니까? 지금 제가 풀면서도 조금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혹시나 그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뭔가 오차가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나중에 그 좀 수정해서 밑에 문구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건 맞아요. 이 결과는 맞습니다. 루트 GA다. 그러면 두 번째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C점을 떠난 공 이때부터는 그거죠. 이제 그 포물선 운동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요 각이 60도가 되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 각이 30도죠. 삼각형 직각삼각형에 여기 90도니까 60 더하기 30 그래서 90이 되고 또 요렇게도 90도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전체 180도에서 30에서 90 빼면 6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보면 60도의 각도로 초기속도 V 여기서는 루트 GA라는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가 포물선 운동하는 걸 나타낸 거죠. 보기 2번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C점을 떠난 작은 공이 D점에 도달하기까지, D점은 최고점입니다. 최고점이라는 건 Y축의 속도가 0이 돼야 돼요. 즉 Y축의 속도가 0이 돼야 되는데 Y축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등가속도 공식을 써볼 수 있죠. 즉 Y축의 초기 속도에다가 중력가 속도와 시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V는 V0 플러스 AT, 등가속도 공식 중에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와 시간의 곱, 이렇게 나타내는 이걸 변형해서 활용한 거죠. 그러면 그대로 써보자면 Y축의 초기 속도는 지금 빈변이 이게 지금 사선 방향이니까 VA는 오른쪽 방향과 위쪽 방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위쪽 방향 Y축의 속도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바로 루트 GA의 사인 60도를 곱한 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GT는 0이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시간 T를 물어보고 있죠. 시간 T는 G분의 루트 GA의 사인 60도예요. 근데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력가속도 G 약분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볼 수 있겠냐면 그 2분의 정리해서 2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G분의 A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물론 여기 있는 이 A는 가속도처럼 보이지만 가속도가 아니라 이건 이제 반지름이죠. 길이 차원입니다. 차원을 봐도 이게 길이 차원이어야 이게 시간 차원이 나오게 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그러면 수평면으로부터 그 D점까지의 높이, 이게 이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이 H는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풀이 방법은 몇 가지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처음에 높이가 2분의 A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A에다가 그 이후에 높이가 최대 높이가 얼마나 됐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풀이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요 등가속도 공식 중에 폼이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요 공식도 있죠. 지금 이거 Y축으로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Y축으로 이걸 변형해 보면 어떻게 쓸 수 있겠냐면 2 곱하기 G 곱하기 S는 요 S라는 건 이 기준면으로부터 높이 S가 되는 거죠. S는 나중 속도가 그 어떻게 됩니까? 미안합니다. 요 V 사인 60도가 되죠. 맞습니까? 60도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0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요걸 풀면 여기 G 이제 요 약분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이 V에다가는 뭘 넣으면 되냐면 아까 루트 계산했던 GA를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넣어서 풀면 어떻게 되냐면 요 S가 8분의 3 A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8분의 3에다가 그럼 아까 뭘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2분의 A에다가 8분의 3A를 더하면 그 결과가 8분의 7A로 결과가 나오게 돼요. 알겠습니까? 물론 선생님 여기 이 부호 방향이 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마이너스 값을 넣어줘야 돼. 이 음수가 돼야 되죠. 맞습니까? 속도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으니까 Y축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해서 0 마이너스 V 사인 60도의 제곱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요. 뭐 안 될 건 없습니다. 지금 사실 원래 이게 좀 더 정석적인 풀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요거 말고 또 다른 풀이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뜬 생각인데 한번 도전해 보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 여기 최고점에서의 높이에서 역학적 에너지하고 또 어디서 해볼까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 보존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D 쪽에서는 D 있는 이 순간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속력밖에 없어요. 근데 오른쪽 방향의 속력은 V 프라임으로 잠깐 해보자면 V의 코사인 60도죠. 코사인 60도라는 건 본래 속도의 오른쪽, 그러니까 지금 절반의 속도로 지금 오른쪽에 지금 수평 방향의 속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한번 이거는 다시 2분의 루트 GA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죠. 처음에
mgA라는 포텐셜 에너지만 여기 A 지점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그 높이가 모르니까 mgh, 요 mgh는 본래 요 h를 한꺼번에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다가 2분의 1 m v인데 여기서는 v 프라임 넣어야 되죠. v 프라임의 제곱이 돼야 돼요. 이 v 프라임의 제곱은 4분의 ga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질량 약분하고 중력과 속도도 양쪽에다 약분하면 a는 h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4분의 a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h는 a 마이너스 8분의 a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8분의 7a라고 해서 조금 전의 결과와 똑같이 나온다는 거. 좋습니다. 예, 9번 문제입니다. 10번까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 거의 다 풀어갑니다. 예, 9번 그림과 같이 탄성 계수가 K인 용수철의 한쪽 끝은 벽에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끝에는 질량이 라지 M인 물체 A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때 질량이 소문자 스몰 m인 물체 B가 속력 V로 날아와 어쨌든 마찰 없이 굴러왔다는 이야기죠. 충돌을 한다. 1번 충돌 후 두 물체가 같이 붙어서 운동한다면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된 길이는 얼마일까? 함께 붙어 운동하든 어떻게 운동하든 충돌의 종류와 상관없이 기억납니까? 바로 운동량은 보존되죠. 운동량 보존될 수밖에 없는 건 그 뉴턴의 제3법칙으로 유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써보자면 처음에 운동량은 mv죠. 근데 충돌 이후에 같이 간다는 건 그 속력을 공유한다는 거니까 전체 질량의 라지 v, 이 라지 v가 나중 속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 속력은 m 더하기 스몰 m의 v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이후에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된 길이는 이러한 충돌 이후에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모두 다 그 용수철, 그러니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다 전환됐을 때 이야기죠. 그래서 전체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의 제곱이 탄성 계수가 k니까 k a의 제곱, 요 a가 최대 압축된 길이가 되겠죠. 이렇게 전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대입을 좀 해보면 2분의 1 m v는 m 플러스 m의 m v의 가까이 제곱이죠. 는 2분의 1 ka의 제곱, 즉 이렇게 하나씩은 약분됩니다. 그리고 2도 서로 이렇게 약분되죠. 그 다음에 k를 밑으로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a 제곱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 결과로 문제에서 물어본 a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요 mv 제곱이니까 mv는 루트에 들어갈 필요 없고 곱하기 루트 k의 m 더하기 m의 1 이렇게 압축된 최대 길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봐보죠. 2번 문제 보면 충돌 후 최대로 압축될 때까지 두 물체 A, B가 용수철에 해준 평균 인류는 얼마인가? 지금 인류를 물어보고 있어요. 혹시 인류 공식 기억납니까? 바로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이죠. 이거 보면 우리가 인류라고 하면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이다. 그러면 요 시간이 얼마나 압축되는데 얼마나 걸린 시간도 알아야 되고 압축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한 일은 이미 구했어요. 한 일은 말 그대로 이게 바로 조금 전에 계산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 운동 에너지가 100% 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되게끔 외부에서 일을 해준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간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 혹시 그 단진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을 수 있겠지만 이 단진동에 대해서 잠깐만 좀 제가 좀 부가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고 문제 좀 풀어도 되겠죠. 필요하면 위에 거 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용수철에 질량 m의 물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용수철 상수가 k라고 하면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만약에 변형이 x만큼 변형된다고 할 때 왼쪽 방향으로 F가 마이너스 KX라는 힘이 작용해요. 이게 탄성력이죠. 그래서 이거를 운동 방정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는 MA인데 그 MA가 마이너스 K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탄성력만 작용할 때 다른 힘은 작용하지 않고. 그러면
요 가속도 A는 이제 변이를 두 번 미분한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2 프라임 이 2 도트가 두 번 미분한 이게 마이너스 kx. 그래서 요걸 마이너스 n분의 k의 x 이렇게도 쓰는데요. 요 x 가능한 요 x 값이 뭐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두 번 미분했을 때 본래 꼴이 유지되면서 부호가 음수가 나와야 돼요. 이게 뭐 어떤 함수가 이게 가능하냐면 바로 이걸 일반해라고도 하는데 삼각함수가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x의 값으로 뭘 한번 대입을 해보냐면 x는 a 코사인 보통 사인 코사인 해도 상관없지만 제가 사인으로 한번 해볼게요. a 사인 오메가 t라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놓고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한번 미분하면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되죠. 이거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니까 모르는 사람 일단 사실 몰라도 됩니다. 지금 당장은 한 번 더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니까 마이너스 a의 오메가가 한 번 더 나와서 그래서 사인 오메가 t. 그래서 이걸 한번 각각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는 마이너스 n분의 k의 x는 다시 a의 사인 오메가 t니까 a 약분되고 사인 오메가 t 서로 약분되면 플러스 플러스 되면서 오메가 제곱이 n분의 k가 되죠. 즉 오메가가 루트 n분의 k가 되는,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이거 다 외우고 있는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대체 여기서 오메가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오메가는 각속도예요. 그러니까 이 회전과 관련된 물리량이죠. 반지름이 r이고 이 각이 세타다. 그러면 이렇게 회전할 때 오메가의 정의는 단위 시간 동안 몇 도의 각이 이렇게 회전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회전하는 것도 나중에 진동하는 걸로 이게 정사형시키면 회전과 같습니다. 이렇게 투영시킨다고 하죠. 회전을 원운동하는 것도 사형시키면 이렇게 단진동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오메가를 쓰는데 이 오메가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은 주기 t로 바꿀 수 있고 그때 한 바퀴는 라디안 단위로 2파이죠.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오메가는 t분의 2파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t는 오메가분의 2파이라고도 쓰고, 그러면 t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조금 전에 오메가가 루트 n분의 k라고 했으니까 t는 2파이 곱하기 루트 k분의 m 이렇게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왜 이렇게 했었냐면 2번 문제 풀 때 충돌로 최대로 압축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한 번 주기의 4분의 1시간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왕복 운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심에서부터 한번 갔다가 오고 또 갔다가 오고 한데 보면 여기서는 AB가 뭉쳐서 용체를 압축시킬 때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전체 하나의 주기 압축 팽창 그 다음 팽창 다시 압축 이걸 봤을 때 그 문제 2번에서 걸린 시간은 바로 4분의 t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4분의 t를 해주면 말 그대로 2분의 파이의 루트 k분의 m이 돼요. 그리고 아까 한 일은 전부 다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 그랬으니까 2분의 1 k의 제곱. 근데 아까 요 a를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제곱한 다음에 k를 곱해주면 2분의 1 그 다음에 m 플러스 스몰 m분의 mv의 제곱이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일률 p는 그 t분의 w니까 대입해서 풀면 되죠. 이건 여러분도 충분히 알 것 같은데 2분의 파이 루트 k분의 물론 요 m 대신은 지금 여기서는 라지 m 플러스 스몰 m 써야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2분의 1에 m 더하기 m의 mv의 제곱 계산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좀 더러운데 루트 k 곱하기 파이 하나 남죠. 2는 이렇게 약분되니까 다음에 m 플러스 m의 이건 2분의 3승 그리고 mv의 제곱 이렇게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잠시만요. 이거 3번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3번 풀이는 요 1번 풀이를 조금 지워서 3번 풀이 좀 하겠습니다. 요 한번 3번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충돌 직전과 충돌 직후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를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물체가 완전 탄성 충돌할 때 충돌 직후 물체 B의 속력이 최소가 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냐. 그럼 잠깐 그려보자면 지금 사실 그 3번 문제는 여기 1, 2번 문제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스몰 m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V로 가는데 라지 m이 얘들 정지에 있다. 지금 이 상태는 정지죠. 근데 충돌했어요. 충돌한 이후에 이렇게 빰 충돌한 이후에 질량 m은 물론 충돌할 때 다른 에너지로 변환되는 건 없죠. 에너지가 다 보존돼야 되니까 속도가 v1, 라지 m은 속도가 v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 조건이 있는데 하나가 바로 운동량이 보존돼야 돼요. 맞습니까? 이건 충돌의 종류와 상관없이 항상 되는 거죠. 그래서 충돌 전 MV는 나중 충돌 후 MV1 더하기 라지 M V2 값과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 문제에서 지금 이게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이 뭐가 있냐면 전체 에너지도 보존돼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죠. 그래서 2분의 1 충돌 전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은 충돌 후에 2분의 1 M V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라지 M V2의 제곱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1번식하고 2번식을 연립하면 되는데 이 연립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각자 해보세요. 연립해보면 V1과 V2를 V로 나타낼 수 있어요. V1은 이렇게 M 라지 M의 V가 되고요. 그 다음에 V2는 M 플러스 라지 M의 2M V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체 B의 속력, 그러니까 라지 이거 V2죠. 미안합니다. 물체 충돌 직후 물체 B의 속력이 최소가 되기 위한 건 말 그대로 지금 미안합니다. 요거 속력이 최소가 될 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M 라지 M이 0이 되죠. 즉 M과 라지 M이 같을 때 그때는 멈추게 된다는 거. 지금 이 그림은 좀 다르게 그려졌지만 스몰 m과 라지 m의 질량이 같으면 완전 탄성 충돌일 때는 충돌하자마자 스몰 m은 여기 정지하게 되고 라지 m이 본래의 속력 V로 쭉 유지하게 된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조금 간단했죠. 그림에서처럼 질량이 4kg인 입자가 위치에 따라 힘이 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변하는 것도 우리가 이건 적분은 공부 못하더라도 이 면적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물체는 처음 위치에서 정지 상태로 출발했다. 처음 속도가 0이다. 그러면 각각 1, 2, 3 x가 5m에서 속력, 10m에서 속력, 15m에서 속력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힘과 이동 거리의 이 면적이 바로 뭘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한 일이죠. 여기서 또 심지어 이게 R자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밖에 없어. 그러니까 R자 힘이 한 일은 곧 그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문제를 풀라는 거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1 MV 제곱인데 빼기 심지어 나중에 또 0이에요. 처음에 정지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R자 힘이 한 일은 면적이에요.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3이죠. 지금 이게 5입니다. 3이다. 이건 2분의 15인데 이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요거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질량이 4 그리고 V의 제곱. 그러면 V의 제곱은 4분의 15 따라서 V는 2분의 루트 15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2번과 3번 한번 풀어보죠. 2번 X가 10m에서의 속력 10m까지 면적 바로 요 면적이죠. 이렇게 이 면적이니까 처음에 면적이었던 2분의 15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건 직사각형이죠. 가로축이 5고 세로축이 3이니까 15 즉 이건 더해보면 2분의 45입니다. 이 45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니까 이 속도의 제곱은 4분의 45가 되죠. 따라서 이때 V는 2분의 3루트 5 맞습니까? 9, 5, 45 해서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X가 15m일 때 그때 한 일은 말 그대로 2분의 45에다가 더하기
뒤에 나머지 면적을 계산 더 해주면 되죠. 2분의 15입니다. 더해주면 이건 30이 돼요. 이 30은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v의 제곱과 같죠. 즉 v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바로 15가 되죠. 이렇게 약분하면 2고 넘기면 15니까 즉 v는 루트 15m/s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조금 길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사이에 사실 문제만 풀기에는 사실 몰라 써도 되는 그 이전에 좀 다른 기초적인 개념도 조금 이야기를 했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여튼 긴 영상 정말 오랫동안 본다고 고생 많이 했고, 이제 조만간 이제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직접 면대면으로 보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이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번 영상도 본다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줌으로 또는 등교 계획에서 봅시다. 예, 고생했습니다.